영화 초반에 바인스가 다른 남자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두 사람은 총을 난사해 서로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일 전 베로와 그녀의 어머니는 곧 병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베로 형제는 무언가를 주려고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Don't worry.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식당에 들어갔다. 베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베로는 떠났다. 그들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사진을 찍고 있던 의문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수수께끼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베로도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베로는 떠났다. 그런 다음 신비한 남자가 베로의 사진을 찍으러 돌아왔습니다. 베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총을 들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술집에서 자손은 매우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박 사업의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면은 병원 직원을 만나는 베로로 바뀐다. 의사는 그의 아버지가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로는 아빠의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혼란스러워한다. 베로는 직장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집주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로는 점점 더 호기심이 많아진다. 그러자 그 남자는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약물을 주사했고 결국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베로는 즉시 그 남자의 편지를 훔쳐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인스는 지시받은 대로 우체국으로 곧장 갔습니다. 253번 금고에는 기차표 외에도 지도와 13이라는 번호가 적힌 판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후 바인스는 기차를 타고 맥콜름 역 앞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랩 차량을 렌트했는데 운전자는 투키만 씨라고 하죠. 그는 지도에 적힌 지시에 따라 그를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교차로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인스는 제키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숫자 13이 적힌 골판지를 가지고 있어서 바인스를 알아봤습니다. 잭은 위원회에서 바인스에게 준 휴대전화를 요구한 다음 숲 한가운데 있는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반면 바인스를 추적하던 경찰은 바인스가 티켓 목적지에 따라 맥콜름 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를 추적하지 못했다. 경찰은 투키만 씨를 통해서만 바인스의 마지막 위치를 알고 있었고 투키만 씨는 다음 목적지도 모른 채 바인스를 내려주었을 뿐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벗은 후 바인스는 다른 차를 타고 외딴 지역에 있는 고급 주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술탄들이 위원회 회원들을 위해 수십만 달러, 심지어 수백만 달러의 베팅 자금을 모으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바인스는 그곳의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마침내 조던과 마크를 만난다. 두 사람 모두 윌리엄이 왜 오지 않았는지 놀란다. 바인스는 마침내 솔직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이 과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인스는 윌리엄의 편지에 있는 업무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 일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던과 마크는 윌리엄에게 베팅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바인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인스가 무고하다는 사실 외에도 경찰이 바인스를 쫓아다녔을까봐 걱정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려고 했기 때문에 바인스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참가자 번호 13번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법적인 일은 리볼버를 사용하는 러시안 룰렛 게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 참가자는 무작위로 원을 그리며 줄을 서서 총알 한 발을 총 실린더에 장전하고 헨리라는 심판이 멈춰 라고 말할 때까지 실린더를 반복해서 돌린 후 총을 그 앞에 있는 참가자에게 겨눈다. 그 후 모든 참가자에게 거미 그림이 있는 램프를 바라보라고 했고 불이 켜지자마자 바로 촬영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바인스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순진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손이 떨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인스는 마침내 솔직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이 과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인스는 윌리엄의 편지에 있는 업무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 일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던과 마크는 윌리엄에게 베팅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바인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인스가 무고하다는 사실 외에도 경찰이 바인스를 쫓아다녔을까봐 걱정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려고 했기 때문에 바인스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참가자 번호 13번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바인스는 그 일에 대해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히자우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 아일린은 편지 내용을 볼 시간이 있었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과용으로 사망한 남편 윌리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가 접수되었고 당연히 바인스도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신원을 밝힌 후에 바인스는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분노에 눈이 먼 바인스는 마침내 윌리엄의 옷장에서 편지를 훔쳐서 편지에 적힌 사서함 주소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바인스는 마침내 솔직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이 과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인스는 윌리엄의 편지에 있는 업무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 일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던과 마크는 윌리엄에게 베팅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바인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인스가 무고하다는 사실 외에도 경찰이 바인스를 쫓아다녔을까봐 걱정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려고 했기 때문에 바인스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참가자 번호 13번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